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힘 8.2 전당대회에 나갈 당대표 후보 4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탈락하고 나머지 김민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여기도 치열합니다만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서도 이번엔 현역 의원들보다는 장애 지금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내지는 또 대변을 지냈다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싸우고 또 온라인에 싸우고 잘 싸운 분들, 이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도 군계 일학이 바로 김민수 전 대변인인데요. 이번에 김민수 전 대변인이 확실하게 최고위원 나가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철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변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금 그렇더라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FN투데이를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당의 어떤 그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뚫고 생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FN투데이와의 인터뷰가 눈에 띄기 때문에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요. 인터넷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말이죠, 당의 정체성과 조직 문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후보는 FN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지도부 선출이 아니라 보수 정당이 다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후보는 당내 계파 정치, 공천 구조, 당의 대언론 전략까지 거침없이 진단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후보의 메시는 단순한 개혁 구호가 아닌 보수주의의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현행 당대표 선거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던졌습니다. 당대표 선거 방식,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당의 철학이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도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런 건 불합리하다는 거죠.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결정해야 강한 정당이 된다는 겁니다. 김민수 후보는 특히 당원 여론조사 병행 방식이 오히려 당의 색깔을 흐린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식,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외부 인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는 결국 중도 포퓰리즘 경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정당 본연의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당원들의 의지는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표를 뽑는 이 선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것도 당원들 중에서도 정말로 열혈당원, 핵심 당원, 이런 사람들이 당을 그야말로 당대표를 뽑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당대표 선거를 바꿔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수 전 대변인은 최고위원 후보는 말이죠, 공천 기준은 투쟁과 철학이 돼야 된다. 투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철학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싸운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의 변질을 지적했는데요. 예전에는 싸운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이후 그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고 철학보다 전략이라는 이름의 계산이 앞서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싸운 사람을 그냥 주면 되는데 뭐 전략이 어떻고 누구를 전략 공천을 하니,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싸운 사람을 오히려 배제하고 싸운 사람이 나가면 중도 확장이 안 되느니 이따위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 공천 구조가 기술관료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싸운 이들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천은 정치적 희생과 철학에 대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천개혁의 핵심은 투쟁성과 일관성이라고 김민수 후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할 때 누구한테 공천을 줘야 될 것인가, 투쟁성, 그리고 또 일관성, 그러니까 배신 때리지 않고 늘 같은 모습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당원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공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김민수 대변인은 보수정당이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말이죠, 지금 보수정당이 강해질 수 없는 구조가 됐는데 이 구조를 혁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정당 대표를 뽑는데 왜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느냐는 겁니다. 현재의 당원 여론조사 병행 방식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죠. 다시 말해서 당원하고 여론하고 당원 그리고 여론, 이 병행 방식이잖아요. 뭐 50대 50 했다가 또 80대 20 했다가, 그렇지만 그냥 당원들로만 뽑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말이죠, 강한 정당을 만들려면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과거 당내 공천 과정과 문화 변천에 대해서도 21대 총선까지만 해도 잘 싸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 그 문화가 미래통합당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 출신 인사들과 김종인 체제에서 시작된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김종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 뭔가 이런 얼치기 같은 사람들이 당의 구조를 바꿔놓고 당의 지금 공천 시스템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 대표를 뽑는 방법도 얘들이 바꿔놔가지고 잡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준석 같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피하지 않았는데요. 김민수 대변인은 이준석은 보수도 우파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 보수일 뿌리고 참칭 보수라는 겁니다. 보수의 둥지에 알을 낳고 기생하며 보수 진영을 장악한 뻐꾸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방송에서 이준석이가 했던 표현을 들어보면 말이죠. 뻐꾸기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김민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정치 철학이나 행동 양식을 보면 보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했던 발언을 봐라. 이준석이 했던 행동을 봐라. 어떻게 보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석의 발언 이후 이준석을 갖다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김민수 대변인이 한 이후에 김민수 대변인을 향한 그런 어떤 이준석 쪽에 집단적 공격이 시작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김민수 대변인은 그런 것들을 갈등을 피하고자 회피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거침없는 저격을 김민수 대변인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빠라고 하는 애들이 김민수 대변인을 공격했던 적도 있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말이죠. 보수정당이 언론 환경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지적합니다. 언론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방송을 장악한 언론 노조가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걸핏하면 고소당하고 걸핏하면 언론 중재위로 또 불려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가 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론도 이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증거 없이 비방을 하는가 하면 또 한쪽에 너무 지나친 그런 어떤 편향된 언론 구조 이거를 혁파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수 대변인은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투삭 인재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천에서 일부러 싸우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부의 불편한 진실을 들추는 인물들을 피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의경 전 의원, 김진태 전 지사 등 과거 강경 보수 성향 인사들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다시 싸우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이 강해지려면 내부적으로 건강한 투쟁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의경 같은 사람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공천 줬어야 되는데 안 줬다는 겁니다. 김진태 같은 사람도 사실은 당에서 배제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김진태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그래서 강원 그 지사가 공천을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황상무한테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싸우면 안 주려고 그러고 분탕하느니 어떠고 떠들면서 말이죠.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없느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도부의 본질은 철학적 일관성과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고 철학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지도부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정체성의 일관성 그리고 책임질 리더십 그리고 당원 주도의 당 운영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민 눈치 보기에 바쁜 정당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국민의 방향성을 선도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을 바꿔야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그 시간은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 발언은 말이죠. 단순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보수가 살아남기 위한 본질적 문제 제기로 읽힙니다. 유사 보수에 대한 비판, 참칭 보수에 대한 비판, 공천 기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천 기준의 철학화, 언론과의 투쟁 등은 모두 보수정 내부의 전환 요구를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물론 강한 직설적 어법은 일부 당원과 유권자에게 다르게 비춰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고 지금 EFN투데이는 말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한 어법이 김민수 대변인의 또 부드러운 그런 어떤 또 카리스마와 어울려가지고 그리고 또 부드러운 어떤 다둥이 아빠로서의 그리고 또 가정적인 그런 김민수의 그런 면모가 어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 지금 수석 최고위원을 지금 본인이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되어야만 힘이 실려야만
자기가 지금 얘기한 거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민수 후보 같은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 당 대표와 함께 합을 맞추면서 말이죠. 당을 개혁해 나간다면 보수 생존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그런 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당내 개혁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밖을 향해서 투쟁하는 사람을 많이 뽑고 천하의 인재를 두루 구해서 그야말로 당을 완전히 체질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재명과의 전쟁을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김민수 후보, 지금 김민수 후보의 이 포유, 그야말로 전략,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회 나가는 그런 출사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가히 없는 많은 그런 응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그리고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